육군 장병들이 휴가를 다녀온 뒤 자가격리 기간에 부실한 도시락을 지급받았다고 해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군에서도 문제가 있던 게 드러났습니다.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1월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던 병사와 접촉자들을 동파된 폐건물에 격리한 겁니다. 난방은커녕 물도 나오지 않는 곳이었는데 병사들은 이곳에서 전투 식량을 먹으며 사흘을 버텨야 했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건물 한 구석에 잘게 부서진 얼음이 잔뜩 깔려 있습니다. 복도 곳곳에 쓰레기가 널려 있고 낙서가 가득한 사무실엔 소파와 야전 침대가 놓여 있습니다. 지난 1월 경기도의 공군부대가 코로나19 의심 병사와 접촉자 등 4명을 격리했던 폐건물입니다. 난방은커녕 물도 나오지 않는 곳입니다. 파이프라인이 다 터져서 그 물이 모든 건물에 범람한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얼어붙어서 완전히 그냥 아이스링크처럼 된 상태였었고 곡괭이로 그 이제 얼음들을 조금 깨서 음식과 물도 제때 지급이 안 됐고 변기를 쓸 수 없어 도움을 청했지만 알아서 처리하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식사라든지 뭐 생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보급을 받을 수가 없어서 보통 호소하는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있던 양동이 결국 4명 중 3명이 확진됐는데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강추위 속 2박 3일을 버틴 뒤에야 군 치료센터로 이송됐습니다. 해당 부대는 15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동안 상당수 사병들을 열악한 폐건물에 격리했습니다. 부대에서 이 환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사실 제일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여건들을 갖춰줄 수 있게 부대가 사실 노력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해당 부대는 공군의 자체 감찰을 받았지만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공군은 산간 지역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해당 부대가 최대한 빨리 확진 병사들을 이송하려고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취재를 시작했을 때 그 영상이나 뭐 사진이나 이런 거를 써도 되는 건지 이런 것부터 좀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군대 내 시설이다 보니까 이걸 써도 되는지 아니면 이걸 하면은 혹시 그 병사한테 뭐 문제가 생기거나 불이익이 생기진 않을지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요. 근데 저희 보도가 나가고 나서부터 이제 뭐 제보가 들어오는 거나 아니면 다른 데 보도 나가는 거나 보면은 조금씩 그런 걱정들이나 부담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 보도에 그래도 조금 의미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군대는 뭐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시각보다는 군대도 제보하고 보도하면 바뀐다 뭐 이런 문화가 생겼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고요. 예, 저희 도와주신 저희 팀 선배들하고 같이 보도한 선배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로 선정된 20명을 적발해서 차명을 이용한 거래도 대토 보상 받으면 이 사람 아마 평생 놀고 먹어도 될 거예요. 전라북도 분들이 언제쯤 만나요?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버님이 저 농사 짓나요? 농사는 의원님이 직접 지으시는 건가요? 어떤 수익을 내셨는지 그것만 좀 설명해 달라니까요. 저희는 이제 LH 사태 이후에 사실은 좀 여러 팀들이 여러 부서에서 많은 기자들이 모여서 이제 취재를 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좀 물량 공세를 좀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LH 사태 처음 터졌을 때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반응이 그랬죠. 이제 왜 이게 지금 터졌냐? 이미 뭐 10년 오랫동안 있었던 일인데 그리고 누구나 다 아는 일인데 이게 이제 터진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이게 LH뿐이겠느냐? 더 이제 사회에 뿌리 깊숙이 박혀 있는 어떤 것들이 더 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국민들이 이런 LH 사태로 특정 기득권 세력이 챙기는 불로소득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이제 각성을 했다고 보고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저희 기자들이 최대한 붙어서 좀 진실이 뭔지 규명을 하자 이렇게 좀 의기투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내부에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경험인데
내부에 있는 탐사보도부와 탐사보도부가 가진 역량, 저희들이 몇 년 동안 축적했던 그런 프로그래머, 그다음에 전문 리서처들, 데이터 분석가들, 그리고 저희 이제 신구 조합, 저희 최은진 기자 막내부터 저까지 해서 좀 열정과 패기, 그다음에 이제 노하우 이런 것들을 다 종으로 행으로 잘 시줄 날줄 엮어서 이게 만들어냈다는 거에서 큰 좀 보람을 느끼고요. 저희가 이제 3가지를 보도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LH 그 투기의 시작, 그 출발점이 어디였느냐, 끝까지 저희가 한번 최대한 추적해 보자 해서 여러 이제 토지 대장을 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법무사 전주, 지금 KBS 전주에서 보도했듯이 그 이제 LH 투기의 출발점인 전주 원정 투기, 그 중에서도 이모 법무사의 존재를 저희가 이제 특정을 했고 최초로 접촉을 했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경찰 수사 진행 중이죠. 두 번째는 지금 오늘 이제 금융위에서 발표를 했던데, 저기 그 농지 투기를 한 농업법인들, 그리고 거기에 투자했던 자산운용사들의 문제 저희가 보도를 했고, 그런 것들이 좀 보도 이후에 조사가 이루어지고 해서 뭐 보람을 좀 느끼고 있고요. 그런데 아쉬운 거는 저희가 마지막 파트 이제 정치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참 우려했듯이 LH 사태에 이제 꼬리 자르기식의 어떤 대응이 우려가 됐었는데, 여전히 이제 정치 그 기득권 정치인들의 어떤 흠결은 조사를 한다는데 결과가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계속 와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YTN은 가상화폐 시장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중장년층 30여 명을 상대로 가상화폐 투자 설명회가 한창입니다. 강사는 다단계 업체의 직원. 지금은 40원짜리 코인이지만 거래소에 상장되면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고 현혹합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3월 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몇 초 사이 개당 2만 원이 넘었던 가상화폐 가격이 400원대로 98%나 급락한 겁니다. 조작 업체는 온라인에서 해당 코인을 홍보하고 직접 사고 팔기를 반복하면서 20일 만에 6배까지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석 달이 지나 목표만큼 투자자가 몰리자 서버 오류인 척 매매를 막고는 한꺼번에 모두 팔아버렸습니다. 이 과정은 거래소와 짜고 이루어졌다는 게 A씨 이야기입니다. 김씨 계정에 들어와 매도와 매수 주문을 반복하며 금전적 손실을 끼친 겁니다. 거래소에 상황을 알렸지만 묵묵부답. 지난 2월 가상화폐 9천만 원치를 구매한 31살 김모 씨. 한 달 만에 달성한 수익률은 100%, 9천만 원은 2억 원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계속될 것 같던 김 씨의 장밋빛 미래는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최근 거래소 계정이 해킹당하면서 원금까지 몽땅 날린 겁니다. 피해 당일 김 씨의 가상화폐 거래 내역입니다. 오후 7시 반쯤 해커는 낯선 IP를 통해 김 씨 계정에 접속합니다. 설명의 내용은 어디까지 사실일까? 진행자가 거론했던 대기업 모두에 확인한 결과 단 한 곳도 A코인과 제휴를 맺지 않았습니다. A코인 사업을 지원한다던 자산 인증 단체도 연루 사실을 극구 부인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업체 대표 박모 씨는 지난해 1월 사기와 불법 다단계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광풍 속에 수상한 다단계 코인 영업이 기승을 부리면서 전문 지식 없는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먼저 큰 상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번 보도는 사실 취재진들이 개인적으로 코인 투자를 하다가 여러 가지 궁금증과 호기심에 이제 정말 이제 발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11개 연속 보도로 이어지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이 판이 정말 들어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마다 몰랐던 부분, 그리고 되게 좀 어떻게 보면 구조적이고 그 모르고 투자하는 사람들을 쉽게 속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 되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자들의 개인적인 호기심을 11개의 좋은 보도로 이끌어주신 이종구 사회부장과 박소정 데스크, 그리고 김지선 캡, 지금의 안윤아 캡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가상 세계를 다룬 거다 보니까 현장성을 챙기는 것도 좀 많은 고민이 됐었는데, 저희와 함께 취재해준 그 사건팀과 영상 취재부 선후배 동기분들한테도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보도 이후에도 정말 많은 그 기사들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논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가상화폐가 혁신이냐 뭐 허구냐 이런 논란을 이제 넘어서서 이제 애꿎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고 이 이제 가상화폐 시장이라는 게 어떤 건지 조금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는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책의 날이었죠. KBS는 책의 날을 맞아 전국 1000여 곳의 공공도서관 관리와 운영 실태 등을 살펴봤습니다. 김혜주 기자입니다. 네, 여러분의 서명이 도서관 건립을 앞당깁니다. 경기도 수원시 금곡동의 인구는 4만여 명. 이 지역 주민들이 공공도서관 설립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디 안전하게 갈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이 정말 안전한 도서관, 걸어서 갈 수 있는 도서관을 학교 두 곳이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여기서 가장 가까운 공공도서관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제가 직접 걸어가 보겠습니다. 길을 따라 걸어서 도서관에 도착을 했습니다. 타이머를 켜고 걸었는데요. 성인 여성 걸음으로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문체부의 관련 규정을 보면 도시 지역에서는 도보로 10분에서 20분 이내에 공공도서관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도서관이 멀어 부모님과 함께 차를 타고 다녀왔다는 하민이도 가까운 곳에 도서관이 생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자주 가서 재밌는 책들을 많이 빌려가고 싶어요. 그런가 하면 서울 강남구의 은마아파트 입구 교차로의 반경 750m 안에서는 공공도서관을 3곳이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의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겁니다. 도서관이 있어도 원하는 책을 마음껏 읽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책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도서관법 시행령은 인구수에 따른 최소 장서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KBS가 분석한 결과 공공도서관 10곳 중 4곳은 이 최소 기준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처벌 조항이 없어 권고사항처럼 돼버렸다며 제도적 보완을 위해 유관부처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이 보도는 저희 탐사보도부 데이터 저널리즘 파트랑 문화복지부가 같이 합작해서 한 보도입니다. 취재 제작을 하게 된 계기는 4월 23일이 유네스코 세계 책의 날이어서 그에 맞춰서 어떤 좀 보도를 해볼까 싶어서 전국 도서관들의 실태를 살펴보기로 했고요. 원래는 이렇게 길게 많은 작품을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디지털 기사가 한 8개 정도 나오고 이제 방송 보도가 한 2개 정도 리포트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데이터 저널리즘을 이용한 보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전국 도서관 통계 시스템에서 이제 로 데이터를 입수를 해서 그걸 정제하는 데만 한 2달 정도 걸린 것 같고요. 그 각 도서관들의 장서수, 예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법정 시행령이 있긴 한데 한 번도 제대로 실태 조사가 된 적이 없더라고요. 그게 가장 놀랐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 기사 수가 좀 늘어나게 된 건데 그래서 그걸 다 일일이 대차대조를 하는 작업을 거쳤고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게 많아가지고 정보공개 청구를 17개 시도 교육청에 또 해야 되는 이런 지난한 과정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고요. 특이할 만한 지점은 저희가 이번에 만든 인터랙티브 지도 사이트가 위치 기반 정보 서비스를 같이 접목을 시켰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컨대 여기서 이제 저희가 만든 사이트를 열고 가장 가까운 주변 공공도서관들이 어딘지를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도서관들이 이제 표출이 되고 거기에 이제 팝업창이 뜨면서 예산이나 그리고 방문자 수 이런 것들이 이제 전국에서 어느 정도 순위를 갖고 있는지가 이렇게 같이 표출될 수 있도록 이런 사이트를 만들어서 다른 어떤 인터랙티브 서비스에도 그 위치와 접목시켜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또 새로운 기법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거 저희도 이번에 실험적으로 할 수 있었고요. 연성 주제라서 좀 고민이 들긴 했었는데 의외로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생활 밀착형 주제라고도 할 수 있어서
돌아오는 피드백들을 보니까 많이 이렇게 검색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 니즈도 있구나, 뉴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코발트로 백자 표면에 그림을 그려서 유약을 시유한 후 장작가마에서 환은 소성한 것을 청화백자라고 합니다. 도자기에서 흙은 근본이에요. 기초가 안 되면 아무리 잘해도 불 속에서 내려앉고 마르다가 깨어지고 도자기 근본은 흙입니다. 항아리 형태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불에 들어가서 녹아버리면 형태가 물처럼 사라져버립니다. 독특한 백자 흙을 직접 여기서 만들어요. 색깔을 내는 흙을 따로 넣고 불에 강한 흙을 따로 넣고 깨지지 않는 흙을 발색이 잘 되는 흙을 넣고 네 가지를 섞어서 수비를 하게 되니까 절묘한 흙들이 되죠. 그런 자연스러운 미를 기계를 대신할 수 없죠. 한번 찰 때마다 위에 회전축이 돌아가면서 손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기 때문에 한쪽은 늘어나고 한쪽은 늘어나지 않고 하는 자연스러운 기교미를 발물레로서는 재현할 수 있죠. 숙명이죠. 23살에 들어와서 그 10년 동안을 두문불출하고 저 혼자 이 봉당에서 불을 떼놓고 신문지 깔고 자고 일어나서 혼자 밥 해먹고 일하고 또 물레질을 하고 꼬박 10년 정도를 하니까 누구한테 빠지지 않는 도공이 되고 누구한테 빠지지 않는 그림쟁이가 되더라고요. 청화백자 사기장은 본인이 다 하는 원칙을 합니다. 모든 공정을 도공, 화공, 또 불 때는 화부, 100% 1인 다역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길이로 잘라서 도끼로 패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불에 닿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불이 빨리 붙고 화력도 빨리 올라간다. 그 도자기가 잘 익고 접시가 앉지 않고 완벽하고 차례 둘 앞에 하나 좋아. 작가의 정신을 잃지 않는 게 있어요. 작가의 정신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자존심입니다. 유혹도 너무 많았죠. 왜 좀 쉽게 하지? 왜 10개 나올 거 10개 다 나오게 하지? 어떨 때는 한 번 다 버리니까 6개월 몽땅 버린 적도 많아요. 6개월 작업한 버려. 무형문화재는
저의 비전도 봅니다. 청와백자를 얼만큼 많은 사람들한테 전수하고 우리 문경의 도자기가 많은 사람들한테 기억될 수 있는 노력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를 보고 또 문경문화재를 지정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민선 선생님은 우리 문경의 도자기 전통과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이어서 갈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쭉 우리 그 가늠료 청화백자 가문이 대를 끊기지 않고 나가는 게 이제 원칙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풍속적인 문경 청화백자를 만들어 보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청화백자 교육관을 제가 곧 수년 내에 완공을 하고자 제가 그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방송기자연합회 영상 취재 부분을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출품을 하게 됐는데 그전에는 저희가 출품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회사 내에서 이런 저희가 이제 만들었던 코너에 대해서 성과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하게 됐고 그 저희가 대구에서는 이제 7시 뉴스가 확대가 되면서 영상 기자들만이 이제 취재하고 구성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문화공감이라는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제가 이 지금 대구경북 무형문화재 국가무형문화재를 쭉 하게 된 계기가 취재하다가 실질적으로 한 분이 이제 전수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신 그런 상황이 있어서 야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지금 10편짜리 한 27편까지 쭉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뉴스라는 코너 때문에 그 제작비의 한계성이 있어서 저희 사비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제 또 다른 이제 좀 그 영상 기자들만의 코너를 이제 또 하나 만들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도 과연 이렇게 우리가 이틀 정도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틀 정도 원고 쓰고 자막 넣고 그 다음날 이제 방송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언제까지 이거를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되게 고민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저는 그 방송기자연합회에 있어서 이게 상금이 있다는 사실도 이제 오늘 알았었는데 그동안 그 공동으로 수상해놓고 저한테 돈 안 준 후배들 제가 내려가서 다 말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후배들한테 이렇게 독려를 하면서 또 후배들 최대한 사비 쓰지 말고 이 제작비로 쓸 수 있는 방안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제가 이제 팀장으로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 상금이 꽤 있는 거를 알고 다음 달에도 제가 좀 해서 이 상금으로 좀 제작비에 좀 할 수 있도록 후배들을 독려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역에서 이제 저희가 한 6, 7명, 많을 때는 8명 정도 촬영 기자, 영상 기자로서 저희가 취재를 하고 그 다음에 구성을 하고 한 5, 6분짜리를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게 사실 정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좀 이제 오늘 다행히 이제 KBS에서 이제 많은 수상을 하러 많이 선후배님들이 많이 계신데 좀 더 높은 자리에 계시면은 그런 부분에서 같이 공유를 하고 후배들도 적극적으로 제작에 참여할 수 있고 길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연구하고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LH 전북본부 직원이 경기도 광명 신도시에 이른바 원정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KBS가 추적한 결과 이 직원은 자신이 담당하던 전주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땅도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사고 판 것이 확인됐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광명 일대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전북 원정 투기의 주범으로 지목된 LH 전북본부 직원 정모 씨. 주목할 점은 정 씨가 당시엔 전주 효천지구의 담당자였다는 점입니다. 광명을 어떻게 알았냐? LH 직원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해줬어 우리한테. 경찰 수사를 받는 또 다른 LH 전북본부 직원 가족 역시 개발 직전 효천지구 땅 여러 곳을 다른 투자자들과 샀다가 되팔았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5천여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고 판 반칙 거래. 우연이 아닌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짙어집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이 연결 고리로 내부 정보가 흘렀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안승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구속된 정 씨와 이 씨를 중심에 두고 분석해보니 정보가 흘러들었을 법한 새 연결고리가 눈에 띕니다. 같이 샀어 그 사람하고. 대학교 그거예요 그냥. 가족끼리도 자주 만나고.
LH 전북본부 전현직 직원과 가족 등 주변 인물들은 34명. 이들이 3년간 사들인 땅은 3만 4천여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경찰도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 문제의 인물은 전주 도심에 대한방직터 개발 방안을 정하는 공론화위원회에도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됩니다. 서승신 기자입니다. 경기도 광명시 노은사동의 한 밭, 소나무 묘목들을 빼곡히 심었습니다. LH발 원정 땅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최근 이 토지까지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광명시 노은사동의 땅을 산 A씨와 B씨를 포함한 10여 명이 전주 효천지구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땅을 사고 판 내역이 확인됐고 구속된 LH 직원 정모 씨가 효천지구 환지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투기 연결고리로 수사가 확대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승시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한 가운데 해당 위원이 위원직을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주시는 해당 위원이 사임 의사를 밝혀와 관련 절차에 따라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사임한 위원은 감정평가사로 지난 2019년 말 경기도 광명의 땅을 샀고 3기 신도시 지정 등과 맞물려 투기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먼저 우리 팀원들이 날밤을 새워가면서 전주에서 이제 투기가 먼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척기 위해서 한 3월에 이제 팀을 구성을 했고,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오정현 후배도 있고, 여기 한문현 후배도 있고, 안온 김동균, 그다음에 또 안승길 이렇게 있는데요. 날밤 세워서 열심히 해줘서 저는 숟가락만 얻기로 했는데 너무 고맙고, 그리고 또 아까 이제 창팀 탐사보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창팀이 전주에 와서 저희한테 어떤 자료를 좀 넘겨주셨어요. 그게 LH 10년 고리를 어떤 꿰맞추는데 엄청난 무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공유했으면 기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투기 의혹이 걸린 사람들 대부분이 솔직히 저하고는 안면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제 사실 이제 저희 아파트에 같은 동에 사는 사람들이 의사부가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 연루됐어요. 그리고 우리 바로 밑에 층에는 그 뇌필지를 샀는데 요즘 자주 만나고 있는데 이제 서로 얼굴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속으로는 그런 얘기예요. 겉으로는 말은 표현하지 못하지만 제가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않으니까 처벌 받고 와서 다시 사이좋게 지내자.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이 투기가 없어졌으면 이렇게 우리 후배들도 그렇고 젊은 친구들이 좀 희망을 잃지 않습니까? 투기 때문에 불로소득 같은 경우 우리 취재했지만 효천지구 같은 경우 효천지구 어떻게 보면 LH 투기 의혹이 어떤 진원지인데 10년 전에 있었는데 9억을 투자해서 몇 달 만에 한 1년도 안 됐던 것 같은데 지금 32억으로 그러면 9억에서 32억 엄청난 소득을 이렇게 불로소득을 얻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이번 계기를 통해서 바른 사회, 공정한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 방제 작업이 우리 살림을 지키기 위한 최상의 선택이었을까요? 저희 KNN은 식목일을 맞아 방제가 불러올 수 있는 부작용을 짚어보려 합니다. 제선충 방제 지역의 온도가 미방제 지역에 비해 기온이 3도 이상 높고 습도는 10% 가까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방제 작업이 제선충을 확산하는 데 오히려 유리한 환경인 보온 건조화를 만들었다는 분석입니다. 항공방제지 산림청에 접수된 피해 사례들입니다. 전국에서 양봉농가의 피해 호소가 잇따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처리 결과 또한 연관성 없다는 이유로 무시됐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방제 작업에 투입된 예산은 9,900여억 원, 인력은 900만 명 정도 됩니다. 소나무 제선충병 발생 수는 해마다 줄고 있는데 반해 방제 사업에 드는 예산은 거의 매년 1,000억 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제 작업이 산림 생태계를 황폐화시켰다는 방제의 역공 경고가 계속됐지만 우리나라 산림 정책은 30년 가까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네, 저희 KNN은 산림보호라는 명목하에 진행되는 산림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원래 이 암자로 가는 길은 울창한 숲이 펼쳐지면서 매우 아름다운 길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제법 큰 크기의 나무도 잘려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산림청은 한국형 산림 뉴딜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돌입했습니다. 문제는 어린 나무를 그냥 심는다는 게 아니라 늙은 나무를 베어내고 심는다는 데 있습니다. 늙은 나무는 탄소 흡수량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거창한 사업을 알린 것과는 반대로 산림을 위한 것인지 사업을 위한 것인지 아리송한 가운데 시행 초기부터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아까 심사평에서 아슬아슬하게 상을 받았다고 그랬죠. 네. 정말 아슬아슬하게 상을 받게 돼서라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또 좋은 선후배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방제 역공이라는 뉴스 기획 보도를 모두 6차례를 했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그 꽃보다는 숲이 좋더라고요. 나무가. 꽃은 너무 지고 피고 사람을 애달게 하고 항상 그 자리에서 서 있는 나무를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저희가 해왔던 산림 정책들이 사실은 소나무 재선출 방제라는 어떤 전국적인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왔던 산림 정책들이 사실은 좀 무모했다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제 기사를 보면 방제하지 마라, 나무를 심지 마라 라고 약간 발칙한 제안을 했는데요. 물론 거기에는 전제가 붙습니다.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마라입니다. 제발 자연을 있는 그대로 좀 아름답게 내버려 뒀으면 좋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올해는 산림 정책에 있어서 앞으로 30년 동안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고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100억 그루의 나무를 베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저희가 보도한 내용이 산림청에서는 아주 눈에 가시였을 것 같은데 다른 언론사들이 좀 많이 기사를 따라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나마 최근에 이제 일부 언론에서 벌목 정책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산림청도 어느 정도 그 사업을 재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밝혀서 저도 나름 뜻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서서 너무 떨리는데요. 저희 금요일 날 시상을 해주시면 지역에서 약간 금토일 놀 수도 있는데 수요일이어가지고 하루 달랑 오니까 너무 힘든데 저희 촬영 기자 우리 막내 정창욱 기자는 이제 와이프까지 같이 왔거든요. 조금 더 시간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고요. 앞으로 조금 시상식 날짜를 조정을 해주시면 너무 지역 기자로서는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번에 정말 한 달 동안 산을 헤매면서 노구를 이끌고 돌아다녔는데 저희 정창욱 막내 기자가 정말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그 무거운 ENG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도와줬고요. 김밥 한 줄로 하루를 버텼는데도 정말 불만을 안 했어요. 와이프한테 정말 미안한데 정말 이런 좋은 동료 후배가 있어서 제가 좋은 기사를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